통통스. 자, 통합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화 변동에 대해서 그리고 배웠었는데 내재적 요인 그리고 외재적 요인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문화 공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하나 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오늘 배울 전통 문화의 의의와 창조적 계승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입니다. 자, 문화 변동의 요인 중에서 외재적 요인 있죠. 외부에서 온 문화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는 외재적 요인 중에 자극 전파가 있었죠. 그래서 외부의 문화로 인한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더해서 발명을 하는 것이 자극 전파였죠. 이 자극 전파와 이 문화가 변동한 양상, 그죠? 그래서 문화가 접변했을 때 문화가 변동한 양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문화 융합. 그래서 기존의 문화인 A와 새로운 문화 B가 만나서 외부의 문화 B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 C가 만들어지는 이 문화 융합. 이 문화 융합과 자극 전파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올리고. 자극 전파와 문화 융합입니다. 자극 전파와 문화 융합은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공통점인데요. 여기도 파란색 부분을 원래 칠해야 됩니다. 근데 또 헷갈릴까봐 빨간색, 파란색 동시에 칠하지 않았습니다. 자극 전파는 일단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인데, 문화융합은 외부의 문화와 플러스 내부의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외부의 문화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발명된다 라는 것이 공통점이 반면에, 차이점은 내부의 문화가 더해지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내부의 문화가 더해지는 거 없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발명할 경우엔 자극 전파입니다. 알파벳을 보고 체로키족이라는 인디언족이 있는데 그 체로키족이 알파벳을 보고 자신들만의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자신들만의 없었던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체로키어라고 하는 문자죠. 두 번째, 신라시대 때 중국의 한자를 보고 우리의 문자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낸 문자 뭐였습니까? 설총이 만들어낸 이두라는 문자가 있었죠. 자극전파라는 점. 근데 봅시다. 외부의 문화, 햄버거라는 문화와 내부의 문화, 우리나라의 쌀밥, 밥 먹는 거 쌀 있죠? 그 쌀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가 뭡니까? 바로 라이스 버거라는 문화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피자와 불고기가 만나서 뭐가 됐어요? 불고기 피자. 그렇죠? 다음,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강화도에 있는 성공회 강화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강화성당의 외부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건물같이 기와도 올라가 있고, 그죠? 예쁜 모습인데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천장이 높고 등도 달려있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고 이 사이에 이제 미사를 볼 수 있는 좌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전형적인 성당의 내부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외부는 전통 양식이고 외부는 서양의 성당 양식을 가져온 걸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이 강화성당이라는 건축 양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문화융합, 성당, 외부의 성당 양식과 내부의 외부 문화인 성당 양식을 건물의 내부에 접목시켰고 내부 문화인 전통 가옥 건축 양식을 건물의 외부에 접목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건물이 바로
성공회 강화성당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 강화에 가시면은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을 구분하는 방법을 뭐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하는 것이 교과서 20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전통문화의 의의와 창조적 계승 방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문화가 무엇인지를 볼 건데 사실상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전통문화의 의미,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문화요소 중에 지금까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그래서 사례로는 뭐 우리나라의 효 사상이나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전통 놀이, 전통적인 뭐 어떤 다양한 그런 물질 비물질적인 문화들을 모두 전통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 문화가 가진 기능을 봅시다. 구성원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유대감이 강화되면 결국에 사회가 통합되는 거죠.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는 거고. 니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통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디귿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무슨 말이냐면 각 세계, 각 사회가 전통을 갖게 된다면 그 전통들이 다양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 다양한 전통이 남아있는 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거지. 그치? 다양한 전통이 남아있으니까. 리을 국가 이미지 개선,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나라에 가야만 그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여행을 하는 이유도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사회를 겪어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똑같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한 국가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저 나라는 저런 전통이 있구나. 또 그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거지. 뭐 한류라든지 아니면 관광 산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전통 문화의 의미와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내용 정리했고 205페이지 내용도 제가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과서는 다음 206페이지. 그렇다면은 이 전통 문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입니다.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콜라보레이션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안,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전통 문화가 단순히 구시대적이고 아주 옛 것이고 낡은 것, 뭐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에서도 우리가 가치관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재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을 중요시 여겼구나. 아, 굉장히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되도록 재구성하거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를 그대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문화가 계속 유지되게끔 하는 방법이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예요. 한복도 요즘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으로 개량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외래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외래 문화의 장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 문화와 전통 문화를 콜라보 시켰을 때 이 전통 문화가 조금 더 창조적으로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매김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배울 세계화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영주시에 있는 선비문화축제가 있죠. 이 선비문화축제에서는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생님 보니까 뭐 글쓰기 또는 이 선비 문화 중에 하나인 뭐 재래악
재현이나 또는 뭐 한시 짓기, 한자 쓰기 이런 체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체험 프로그램이 랩 배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과거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단심가 일종의 랩 배틀이었잖아요 그때.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랩이라는 외래 문화와 이 선비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랩 배틀 프로그램을 만든 이 선비 문화 축제, 그런 것을 봤을 땐 이 전통 문화 축제지만 이 외부 문화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창조적 계승이라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6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교과서에는 207페이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소개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방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라는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뭐 재밌어 보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제시해봐도 즐거울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뿐만 아니라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들도 흥미롭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즐거운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